이어서 국토계획법의 9번째 테마인 도시군 계획시설, 우리 줄여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설치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이 경미한 기반시설.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경미한 기반시설을 이제 공부하는 파트인데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반시설은 우리 법에 이렇게 7종류의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이고 광장,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은 공간시설이고 유통 업무 설비 같은 어떤 시장이라든가 물류센터,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 이런 것들은 유통 공급시설,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설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분류하는 거. 자, 시험의 포인트는 이 방제시설에 들어가는 거,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걸 요걸 외우셔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랑 혼동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하천이나 유수지는 공간시설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서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자, 방화, 방풍, 방수 이런 것들도 다 방제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게 있었죠. 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장사시설 가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장례식장 같은 거라든가, 우리 화장장 같은 거, 봉안당, 납골당,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축은 도축장에서 처리하게 돼 있죠. 도축하는 거.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 죽는 거랑 관련된 것들은 다 이게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환경 기초시설이니까 여기 좀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서 다른 것들이랑 혼동되지 않게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서 이 기반시설이 7종류가 있었고 이 개수는 이제 48개인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2반 결정을 해서 이 기반시설을 어느 위치에다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명칭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자, 항상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호칭을 바꿔서 부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기반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시설로 할 건지 종류, 규모, 위치 같은 것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도로의 규모를 6차선으로 할 건지 4차선으로 할 건지, 이 도로의 종류가 무슨 지상도로인지 지하도로인지 이렇게 종류 같은 것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이 기반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법제 43조 이게 원칙 규정으로 의무 규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 43조를 위반하면 즉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자기 맘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면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의무조항으로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이렇게 지상이나 수상이나 지하에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다 할 건지 규모 이런 것들을 행정관청이 결정해주고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직 안 배웠지만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도시지역은 다 아시겠죠.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기반시설들은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 자, 이 경미한 기반시설이 시험 문제에서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의 대표 주자인데 특히 4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4번. 자, 일단 보시면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시장이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자,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자 붙은 것들도 일단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주차장, 차량 검사시설,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대표적인 거,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공원은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공원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경미한 거로 보고요. 자, 이 4번을 잘 보세요.
자, 도심 공항 터미널,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자, 요 건축물 부설 광장이 여기 33회 때 시험 문제인데, 자, 모든 광장이 아니라 광장이 원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만 도시 지역에서 경미한 기반서를 봅니다. 자, 33회 때 틀린 질문. 자, 도시지역에서 모든 광장이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죠. 모든 광장이 아니라 건축물 부설 광장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도심공항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자, 전기 공급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도축장,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자, 이런 뜻인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그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25회 때는 이 전기 공급 설비 중에서 변전소나 발전소는 제외한다. 자, 변전소나 발전소는 자, 경미한 전기 공급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칙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실 게 이겁니다. 변전소가 25회 때, 자, 이건 경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제외이기 때문에 경미한 전기 공급 설비, 경미한 기반시설 중에서 제외된 것들, 발전소, 변전소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물 부설 광장만 경미한 기반시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33회 때 자,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부설 광장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모든 광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뭐 건축물 부설 광장도 있고 뭐 교통광장도 있고 뭐 일반 광장 여러 종류 광장이 있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모든 광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고 아까 좀 전에 봤던 도시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부설 광장만 경미한 기반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특히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4번. 자, 도심 공항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기 공급 설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도축장, 대지 5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전기 공급 설비에서 변전소나 발전소는 제외하고요. 자, 33회 때 또 나왔던 게 이겁니다. 여기 방송대학 폐기물 처리설, 자원 재활용설도 또 경미한 기반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경미한 기반시설은 일단 느낌적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 자, 도로라든가 뭐 철도,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써 있는 뭐 폐차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설, 재활용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간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주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자 나오면 이걸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말을 공보에서 쓰면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청 내부 지침입니다. 이건 지침이 아니라 도시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기준자가 붙은 건데 자, 다른 기준들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국토교통부령, 법령 형식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자가 붙었지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시행규칙 같은 국토교통부령 법령 형식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상위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설의 관리. 자, 좀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설의 설치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도시계획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설치한다. 근데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설치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할 거냐? 관리. 자, 관리를 만약에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설이면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관리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 도시계획설이면 이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조례의 내용은 알 필요 없고 대통령령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시고 3번 같은 거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상 기준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도시계획설 중에서 도시철도 같은 것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자, 지하로 얼마큼 깊이로 팔 건지 높이나 깊이 같은 기준이라든가 또 지하 공사하다 보면 지상에 있는 건물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런 보상 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서를 공중 지하 같은 데 설치할 때 높이를 얼마큼 올릴 건지, 깊이를 얼마큼 할 건지 기준 문제하고, 또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 피해받은 사람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데, 이 보상 규정도 국토기획법에 넣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6번은 새로 생긴 거죠, 작년도에. 자, 이게 2개 이상 도시계획서를 같은 토지에다가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설이 위치하는 공간 일부를 별도로 구획해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 생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개 이상 도시계획서를 하나의 토지, 같은 토지에다가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 자, 도시계획설이 위치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의 일부를 별도로 좀 여유가 생겨서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서를 소규모로 또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미한 기반설을 외우는 겁니다. 자, 경미한 기반설이 무엇이든지를 잘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규정입니다. 자, 우선 이 공동구라는 게 이제 기반설의 한 종류죠. 기반설이고 일단 이건 중요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동구라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국토기획법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기반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국토기획법에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자, 공동구를 어떤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가 됐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공동구라는 게 뭔가요?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큰 관을 묻어서 전기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수용해가지고 이 도로의 교통의 원활한 교통을 꾀하고 도로 구조의 보존 같은 걸 위해서 이런 지하 배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이 이제 공동구죠. 자, 우리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 도로를 뜯고 전기선 같은 거, 통신선을 따로따로 매설하면 이 전기선 교체 공사할 때 도로를 별도로 막아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 도로를 그냥 그대로 교통을 유지하면서 이 공동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도로 구조도 보존할 수 있고 원활한 교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공동구라는 게 지하 여기 보시면 전기, 통신, 수도, 중수도, 열수송, 뭐 가스, 하수관 같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이 공동구입니다. 그럼 이제 공동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나왔죠. 작년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공동구는 신규 개발지 6군데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포인트가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 문제 29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앞으로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사업하는 구역이고, 자, 구도시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구역이 있고, 자,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또 인천의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 또 우리 지방에서 도청 이전될 때 도청 이전 신도시, 우리 뭐 임대아파트인가 우리가 소형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자, 이런 신규 개발지 6군데가 개발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면, 자, 이게 100만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150만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신규 개발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200만을 초과하면 누가 그 해당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주로 이게 이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이런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공기업이 뭐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공기업이 개발 사업 시행자가 돼서 200만 초과하게 이런 6군데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누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게 주로 이제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산업단지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장 같은 걸 짓는 산업단지는 공동구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니다. 200만 초과하더라도. 자, 이제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 안에다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지하 매설물이 6개가 있고, 자,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2개. 자,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구가 지하에 설치되면,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하고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 안에 의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공동구가 이제 설치가 되고 나서 공동구 안에 이제 비어 있으면, 자, 이것도 같이 암기하세요. 우리 전선은 한전이 해줍니다. 한전. 통신선은 우리가 KT 같은 공기업 있죠? KT. 자, 수도관, 중수도관, 이것도 설치하러 우리나라 공기업 있습니다. 자,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도 우리나라 주로 이제 공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는데, 자,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것들을 한전이나 KT 같은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공기업들이 공동구 안에 의무 수용을 해야 된다. 6개. 자, 반면에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통과하면 수용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비교할 거는 의무적으로 수용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의무적으로 수용이 돼야 됩니다. 자, 공동구 안에
전선, 통신선, 수도, 중수도, 열송, 쓰레기송과는 공동구간의 의무 설치입니다. 요즘에 쓰레기도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서 버리면, 아파트 우리가 이제 각 층별로 이제 투입구가 있어서 버리면 이제 강제로 이렇게 공기의 기압으로 빨아들여서 강제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쓰레기송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동구간의 의무 수용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세면 위험한 거 가스관, 하수관 이런 것들은 세면이 이제 더러워지죠. 위생상 문제가 생기니까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공동구간에 수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란색은 수용을 하여야 한다. 심의 같은 거 안 거치고도 노란색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수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심의를 통과 못하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거 섞어서 한 문제짜리가 나오겠죠. 다음 중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공동구 안에다가 이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이런 거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공동구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관리청은 뭐 국도나 지방도로 따로따로 관청이 있는데 그 관리청이 누군지 알 필요 없고요. 자,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에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 아래에다가 뭐 가스관이라든가 뭐 전기선을 막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나 어떤 수리 이런 거로 인해서 도로 구조 보존이 또는 원활한 교통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면 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 주문에 아직 안 나왔지만 자, 도로관리청이 주어입니다. 도로관리청이 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공동구 설치 비용은 아까 200만 넘게 초과하게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하고 요 점용 예정자가 누구냐면요. 점용 예정자는 자, 우리 좀 전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에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선은 한전이 설치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 한전은 이제 전기 공급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점 기업이고 통신선 같은 경우는 KT가 거의 독점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구간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선, 한전, 그다음에 통신선 같은 경우는 KT 같은 사람들이 점용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00만 초과하게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들입니다. 6가지 신규 개발지로서 200만 초과하게 사업하는 시행자는 주로 이제 공기업이니까 자, 결국엔 설치 비용은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함께. 자, 지금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점용 예정자인 아까 우리 한전이나 KT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자, 개발사업 시행자 200만 넘게 초과하게 개발사업 시행하는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따 배울 건데 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점용 예정자한테 돈을 내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시면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공동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국가나 특광시 군수가 설치 비용의 일부입니다. 전부 안 됩니다.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특광시 군수 같은 관청이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아까 우리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뭐가 있었어요? 전기선, 뭐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의 설치 기준, 그런 것들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건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기준자 붙은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한다. 그건 구별을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하는 거고, 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설치 기준은 다시 우리 원래대로 와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다가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전 같은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 안에다가 새로운 전기시설 같은 것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종전에 있던 전기시설은 용도가 폐지가 되므로 이 종래에 있었던 그런 그 시설들은 기간 내, 여기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 철거하고 도로 같은 것들은 원상 회복하고 전신주 같은 거 있으면 다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용 예정자가 자, 공동구에다가 새로운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종전에 용도가 폐지되는 그런 시설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생기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통지를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좀 더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조금 복잡한데
자, 공동구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공동구 공사 착수하기 전에 통지를 2번 하고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통지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통지가 제가 3번 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통지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공사가 착수가 되고 공동공사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전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설할 텐데 공동공사 착수하기 전에 2번의 통지가 있고 공동구 설치공사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개별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실 거 뭐냐면 자, 사업시행자가 여기 보십시오. 기업번 통지입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아까 우리 뭐 200만 넘게 사업하는 시행자가 했죠. 공동구 공사가 설치하기 전에 자, 점용예정자 한전이나 KT한테 자, 공동구의 위치가 어디고 공동구의 구조, 공동구 설치 비용이 얼마큼 들어간다는 사실, 자, 착공과 준공 예정일을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공동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공동구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공동구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큼 든다 이런 것들 공동구 착공과 준공 예정일 같은 것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에 인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따 배우실 건데 자, 우리 공동구 같은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설계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시계획이라는 거를 공사계획으로 만들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자, 그럼 두 번째 통지 돈을 내라고 통지합니다. 아까 제가 공동구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같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한테 공동구 설치 비용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부담금 납부를 통지합니다. 한전한테 얼마 이렇게, 뭐 KT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수도관 같은 경우도 수관 설치하는 공기업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자, 통지받은 그 부담액 중에서 점용 예정자는 부담액 중에서 통지받은 부담액 중에서 3분의 1을 설치공사가 여기 착수되기 전에 먼저 3분의 1을 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나중에 내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25회 때 여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처음에 먼저 통지를 했죠. 처음에 통지하는 거 뭡니까? 공동구의 설치 위치, 공동구 설치 비용, 공동구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통지한다. 그래서 점용 예정자한테 통지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돈 문제 때문에,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오면 부담금 납부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한전한테 얼마 내라고 통지하고 또 KT한테 얼마 내라고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담금 납부를 통지받은 여기 점용 예정자는 부담액의 3분의 1을 공동구 공사 착수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나중에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요 뒤에 가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3분의 1을 설치 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냅니다. 자, 마지막 통지가 있습니다. 디귿벌 통지. 자, 마지막 통지는 공동구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자,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점용 예정 기간, 점용 예정 시 고려사항, 공동구 설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이게 이제 개별 통지가 시험 문제여서 나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디귿번 통지는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동구 안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점용을 할 건지, 자, 공동구에 이제 설치하는 위치 같은 것들에 공동구 안에다가 여기 점용 예정 기간, 한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용 예정 기간, 점용 예정 시 고려사항, 공동구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통지를 하고 점용공사 만료일까지 이제 공동구 안에다가 이제 전기선, 가스선 같은 것들을 다 점용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용공사 만료일 전까지 나머지 3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기업번 통지, 니은번 통지, 디귿번 통지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구 공사 착수하고 공동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절차가 공동구 안에다가 뭐 전기선이라든가 가스선을 다 점용공사를 다 만료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 기업번 통지는 뭔가요? 자, 기업번 통지는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 공동구의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얼마 든다. 비용 분담 문제, 착공과 준공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위치가 어디고 공동구 설치 비용 얼마큼 들 거니까 이 점용 예정자가 돈 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통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통지는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오고 나면 실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라고 금액을 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납부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언제 납부하는 건가요? 자, 공동구 설치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설치 공사 끝나고 나면 공동구 점용 예정 기간 여기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점용 예정 기간
공동관의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점용 예정자한테 통지해서 한전은 어느 위치에다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 위치를 알려주고 나서 공동구 점용공사 만료일 전까지 이렇게 3분의 1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분의 2. 이런 식으로 통지가 3번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지문에 25회 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공동구 설치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 기간, 공동구 안에다가 뭐 전기 같은 것들을 점용할 때 어느 정도 점용 예정 기간을 줄 건지, 점용 예정 시 고려사항 같은 것들, 설치 위치 같은 것들을 자 이거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알린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 게 아니라 개별 통지하는 겁니다. 개별 통지하고 돈도 3분의 2 완납하고 공동구 안에 뭐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것들이 점용공사가 다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구의 설치 부분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공동구의 관리입니다. 관리. 자, 공동구 설치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자, 관리자는 누군가요? 자, 공동구는 중요한 기반서이기 때문에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관할구역 안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국토안전관련에다가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 등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특광시 군수가 관리합니다. 자, 관리자가 5년마다 할 일이 있네요. 자,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공동구 관리자가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리고 자, 공동구 관리자가 매년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 점검 후 이상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바로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공동관리자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정밀 진단 같은 걸 해야 되는 것이고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 관리비용도 봐야 되겠죠. 공동관리비용, 아까 우리 설치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설치비용은 200만 넘게 개발사업하는 시행자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이 냈고 함께 냈고 자, 공동구 관리자도 공동구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부담 비율은 관리자가 계산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한전이나 KT 같은 점용 예정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 한전이나 KT는 점용 예정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공동구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공동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구 점용하는 KT 같은 한전 같은 기업이 공동구 관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에 따라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구 관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가 아니에요. 공동구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점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자, 관리자는 부담 비율 계산만 해주는 것이죠. 자, 관리 비용은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1년에 2회로 분할로 하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1년에 2회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구 설치 비용 미부담자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합니다. 자, 공동구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는데 공동구 안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관리자한테 허가를 받고 나서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설치 파트, 관리 파트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설치 파트에서 법조문들이 쭉 나오고 관리 파트에서 또 법조문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꼭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설의 설치 관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우리 광역설은 우리 앞에서 용어 배웠을 때 기반설의 한 부분인데 기반설 중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들이다. 자, 우리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광역설 중에서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뭐냐면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시설들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이런 거 수도전기 가스가 2개 이상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걸치는 거로 볼 수 있고 자, 또 다른 종류는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도 있습니다. 자, 인천의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들 또는 공원이나 유원지는 하나의 도시 안에 있지만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제외한다. 여기 밑에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철도, 광장 녹지, 수도전기 가스 하나만 더 보시면 공동구 하수도. 이 하수도는 자, 기반 광역설을 분류할 때 걸치는 거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하수도도 2개 이상 도시를 연결해서 이어가는 건데
하수 종말 처리장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하나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광역설의 분류 중에서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광역설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뭐 1번에다가 광장, 뭐 2번에다가 수도, 3번에다가 공동구 이렇게 하고 나서 뭐 4번쯤에다가 하수도인데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하수 종말 처리장은 걸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시는 거. 우리 광역설의 설치 관리도 아까 광역설도 기반설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반설의 설치 방법인 법제 43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28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 규정에 의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공동구 설치 규정이 아니라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법제 43조. 자,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설로 만들어 놓고 설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약하거나 협의회를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자, 지금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도시의 장들이 만나서 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같은 것들이 체결 구성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협약 또는 협의회를 체결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이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해당 지역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만 도지사가 광역설을 설치 관리하는 규정도 있고 또 우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이 공항이라든가 항만 같은 겁니다. 우리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광역설 설치를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법인이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자,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별도로 법인을 설치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1번 파트에서는 경미한 기반설, 2번 파트에서는 공동구 설치와 관리 파트, 네, 광역설에 관한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자, 우리가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요약집하고 기출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이론 강의 드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여기 파일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밴드에다가 이렇게 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로 자료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10번째 강의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1번 파트. 요 테마 10번은 내용이 좀 많아서 1번과 2번 파트로 나눠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